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얼마나 홀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매매를 할 때 기회비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더 먹기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는 수익의 로스. 지금 내가 20% 30%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보유를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빠지면 나는 빠져도 나는 홀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이 있어가지고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번에 이렇게 운봉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내가 여기서 샀다 한들 여기서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밀리는 걸 내가 참을 것인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만약 제 기준점으로 본다면 이 추세선에서 사가지고 급등이 나왔어. 그럼 나는 이 추세선만 깨지지 않으면 안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결국에 여기서 팔아야 돼요. 4,000원이 깨질 때. 인정? 맞나요? 21선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빨간색 선을 봤을 때 이걸 깨졌을 때 여기서 팔아야 돼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2평을 기준으로 내가 얘기를 할 건데요. 2평을 가지고 봤을 때 만약 5일선이 깨지는 걸 판다면 여기서 팔아야겠죠. 그러면 4,250원을 보고 3,000원까지 빠지는데 이걸 내가 털 수 있어? 저라면 못 털 것 같거든요. 이걸 내가 들고 있어 3,000원까지 온다면. 그래서 일봉에서 5일선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것도 홀딩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5일선은 굉장히 쉽게 깨지고 흔들리기 굉장히 좋은 이평선입니다. 정말 잘 가는 친구들은 5일선, 11선을 타고 가지만 내 종목이 항상 그렇게 잘 갈 확률이라는 거는 정말 지극히 낮아요. 그럼 나는 이런 기준점을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을 가면 나는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기서 그 위층에 나왔을 때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추세. 그래서 이 고가 대비 이걸 더 먹기 위해서 참는 4,200을 찍었는데 이걸 먹겠다고 이 자리까지 밀리는 걸 참고 버티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폭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어떤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면 나는 이 이평선을 타고 가는 다음에 홀딩할 건데 그러려면 이걸 여기까지 먹으려면 결국에 여기까지 눌리는 이 상승분의 하락에 대한 수익에 대한 로스를 나는 참아내야 돼요. 맞죠? 작년에 제일 잘 간 종목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일봉으로 놓고 본다면 HMM 누구도 얘기 못 하잖아요. 제일 잘 갔다라는 거. 누구도 반증 못 하잖아. 이 정도면. 엄청나게 이렇게 잘 간 그 2,000개 중에 한 개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종목들을 봐도 내가 그러면 이 추세선을 타고 갈 거면 나는 홀딩할 거예요. 이 메이저 라인 구간을 깨지지 않으면 나는 계속 홀딩할 거예요. 안 깼잖아요. 그럼 나는 주구장창 홀딩할 거야. 홀딩하는데 6,000원 왔다가 5,000원까지 오는 거, 그 다음에 7,000원까지 왔다가 뭐 5,000원까지 오는 거, 5,500원 이 정도 자리까지 오는 걸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 여기서 깨져갖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나는 여기서 털 거니까 털면은 이만큼의 기회비용을 나는 소요하고 깨져서 수익에 대한 로스를 감행하게 되죠. 어찌됐든 이걸 타지 않으면 나는 가져간다. 그러면 이 검은색이 깨지기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결국에 여기서 팔게 될 거예요. 맞죠? 42,000원에. 얘는 정말 좋은 케이스죠. 고가가 여기서 만약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깨고 급하게 내려와 버리면 얘는 35,000원에서 2만원대 정도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수익의 로스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갈지는. 그래서 항상 나는 수익이 난다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얼마나 내가 부담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먹기 위해서는 얼마까지 내가 참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내가 기준점을 잡아야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 기준점이 되려면 가장 적은 기회비용이라는 걸 나는 기회비용이라는 걸 쓰고 싶고, 또 반대로 적은 기회비용을 쓰지만 반대로 또 뭘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도 최대 수익을 얻고 싶죠. 예. 맞으면 1번 한번 쳐봅시다. 네, 가장 적은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그러니까 제일 잘 안 빠지는 기회비용을 얻으면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재 파동에서는 가장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했을 때도 뭐 수익을 봤을 때 내가 오늘 정도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팔아야겠다. 그러면 이 파는 부분에서 고점에 보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체크를 하고 봐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뭐 선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초단기 추세. 수급이라는 게 유지가 되고 이번 한 파동에 바로 들어올렸을 때 그 최고의 초단기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포인트, 혹은 내가 그걸 이제 추세라고 했을 때 그 수급이, 그러니까 아침에 보통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쭉 올렸다가 빠졌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쭉 올렸다가 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식에서 커트하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오늘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들어가고 그 수급이 빠지면 나는 일단은 털고 나올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그걸 기준점으로 놓고 있는 뭐 기준점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겠고, 두 번째는 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 한번 이제 중간 추세라는 게 유지가 되는 선이라고 봤을 때 이제 중간 자리라고 보는 중간선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유지가 된다면 이게 살짝 중간에 움직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이 초단기 추세는 살짝 깨졌지만 이 중간선의 어떤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지금 이 수급은 유지된다라고 보는 그런 기준점을 하나 또 정해야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노선. 내가 이 추세나 이런 부분들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 잘못 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 대응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좀 약간 이탈이 나와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매매를 하다 보면 왕왕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이 자리는 그래도 지켜내줘야 오늘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에 대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지노선이 깨지면 일단은 난 단기 매매를 하거나 지금 내가 오늘 매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이게 만약 이제 올라왔다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올라왔는데 뭐 수익 실현하고 또 매수했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빠졌잖아요. 그럼 이 언저리 어느 구간에서는 나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 또 여기 이제 검은 선을 다 왔으니까 매수를 했는데 이 고가권에서 빠졌을 때 어느 선에서는 또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겠죠. 만약 이 고가권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영역대에 와가지고 내가 팔려고 오늘 마음을 먹었다면 이 기준점대로 내가 단기 매매하는 부분들의 기준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그러니까 제 기준점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이제 모다 이노칩 이런 종목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3,000원대 초반 구간에서 이 3,400원, 3,400원 이 구간에서 저점을 계속 지지하는 것 같고 하길래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만약 이날 팔 수도 있겠고, 팔고 나서 다시 빠져가지고 밀렸는데 이평선이나 이런 전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또 내가
매수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구간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직전에 어떤 고점에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최고의 어떤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들,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나는 목표를 이 정도쯤에서 뭐 이 정도나 이 정도 자리에서 오면은 팔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4,000원에서 4,250원 이 정도 자리. 혹은 그러고 나서 만약 아니면 이 자리가 이 앞에 있는 봉이 아니라 그 뒤에 봉에 상승하는 부분과 120선을 돌파하길래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매수를 들어갔는데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네. 그럼 이거를 이 구간에 왔을 때 오늘 시가 갭 들고 올라갔는데 양봉이 뜨니까 이 구간에서 팔 건지 이 구간에서 팔 건지, 가격대에서 여기서 팔아도 되고 여기서 팔아도 되겠죠. 뭐 5,200원에 내가 여기서부터 5,5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분할 매도 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겠고, 이건 이제 박스권 가격대로 보는 거고, 만약 얘가 그냥 뚫고 올라가서 상한가를 그냥 직행해버려 끝내버렸어. 그러면 신고가잖아요. 여기서는 52주 신고가가 나오니까 그러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들에서 좀 생각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여기서 딱 찍고 늘려왔을 때 여기서 어디서 팔 거냐. 물론 빠지고 나서 보니까 4,200원에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은 차트라고 해가지고 보는 이제 차트가 이걸로 봐요. 양은 차트로 봤을 때 오늘 만약 시세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 빨간 선을 굉장히 단기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녹색 선을 이제 이 추세가 단기 추세가 유지되는 선, 그 다음에 이 아랫선, 이 노란색 바탕 밑으로 밀리면은 안 된다는 마지노선이라고 해가지고 단기 매매를 쓸 때 보는 거예요. 만약 일봉상으로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일봉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4,300원, 400원 이 자리가 내가 팔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넘겨갖고 상한가를 갔을 때 오늘 아침에 시가가 이제 4,900원에 출발해가지고 올려쳤을 때, 만약 내가 어제 샀으면 오늘 어디서 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와가지고 4,400원, 500원 이 정도 자리 왔다가, 이건 사실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밀린 거니까 거래 붙자마자 바로 쏟아버린 거라 어쨌든 들어가가지고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이 빨간 선을 유지하면 되는 거야. 빨간 선을 유지하면 보유하는 건데 홀딩할 수 있겠죠. 빨간 선과 녹색 선 이 두 개의 자리가 유지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시가 갭을 들어가지고 만약 여기서 팔아버리고 밀린다면 이것도 보면은 4,650원, 그 위에 4,900원, 이 폭이 어쨌든 기회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구간의 선에서 유지가 되면은 보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 녹색선이나 이런 기준점을 놓고 봐서 이제 4,400원이라는 걸 뚫고 올라가고 시가 갭상승 만든 다음에 빨간 선을 계속 타요. 그러면 여기 빨간 선이 깨질 때, 첫 번째 깨질 때, 왜냐면 난 목표를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어느 정도 실현을 할 거고, 그 다음번에 만약 보유를 하고 남은 게 있으면 이 보라색 선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를 하겠죠. 그럼 보유를 계속 하다가 이제 깨지는 자리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전량 매도를 보통 진행을 하는 거죠. 전량 매도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게 되면 하락 추세가 일단 조정 추세가 나오니까 계속 이제 노란색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 매매를 들어가더라도 이 위에서 일단 들어가는 형식으로 가야지 이 밑에서 들어가는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저는 틱 차트를 가지고 채점을 해서 보는데, 여러분들은 분 차트를 놓고 1분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던,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 걸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홀딩을 할 것인지,
매수를 해갖고 쭉 올라가면 이 빨간 선을 타면은 보유하다가 깨지면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한 추세에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 짧은 쪽에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래도 이 구간은 노란 바탕 위에는 놀고 있어야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힘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틀 만에 굉장히 크게 갑자기 그래 수익이 나가지고 버티고 있는 코이즈라는 종목이 오늘 많이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급등을 해서 9,000원대가 왔어요. 이 9,000원대라고 하는 자리는 일봉상에 나왔을 때 9,500원대 이 정도 자리가 상한가 맞는 자리인데 거래량이 많이 없는 상한가고 그 다음에 거래를 많이 밀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또 그 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거래가 터지면서 저항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9,500원대라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봉상에서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는 빠지고 나서 여기서 저점을 지지받고 올라왔어요. 저항이 여기죠.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를. 그 다음에 저가를 깨고 내려왔는데 지지받고 있다가 또 이 구간에서 막히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번에 지지를 이 구간을 깨지고 이 구간과 중간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된 거거든요. 지지가 돼서 이제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부분들에서 오늘 이제 매도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어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추천하고 이제 매수를 한 게 그 전에 이제 5,600원 정도 이 구간이죠. 5,600원 정도 수준에서 그 전날 매수 진입을 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추가 매수 부분들을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올라왔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눌렀었지만 녹색선을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죠. 만약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으니까 이 첫 상승은 첫 번째 상승이니까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한 번 나왔을 때 뭐 이건 제 뭐 매매 특성인데 첫 반등에서는 일단 뭐 분할 매도 같은 게 아무리 올라와도 솔직히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한번 눌리면 봤다가 올라와가지고 어쨌든 보유를 하다가 보니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이 한 번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가 갭 상승을 들고 나서 봤을 때도 오늘 오전에도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9,500원대 자리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위치가 왔었는데 그 언저리까지 이쪽 올라오는데 이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고 내려와요.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걸 보고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는 거고 이 구간이 돼가지고 여기서 되면은 이제 전량 매도 하는 식으로 봐야겠죠. 이게 이제 단기 추세가 지금 올라온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단기 매매라는 거를 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스윙이든 스윙 트레이딩이든 중기든 간에 내가 매수하는 시점과 매도하는 시점은 단기적으로 깨지는 자리예요. 맞죠? 아무리 내가 중장기를 그냥 밑에서 깔아놓고 계속 이 자리에서 산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결국에 매수라는 것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잡은 구간이 있겠죠. 근데 나비처럼 날아라 벌처럼 쏘라고 밑에서는 분할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나눠가 샀지만 올라와서 매도하는 포인트는 내가 목표하는 가격대 부근에 오면은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깨지는 자리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울지가 돼가지고 분할 매도를 한번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강하게 움직여 버리니까 매도할 포인트가 이제 8,000원대 후반이나 9,000원대 수준에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목표하는 자리가 9,000원
9,500원, 9,400원 정도, 뭐 9,500원대를 보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방에 그냥 다 매도를 해버려도 사실 무난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분 차트를 가지고 이제 최단기 추세라는 기준점, 그리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 구간, 왜냐하면 이 최단기 추세를 왜 만들어 두냐면 계속 이렇게 오다가 단타를 들어갔으면 그냥 이거 하나에 빨간선 깨졌을 때 팔아버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노선은 내가 이걸 들고 감에 있어서 그래도 이번 파동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유지가 되는 한도 내에서 내가 가져간다는 관점을 본다면 마지노선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설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거나 단타를 많이 치시잖아요. 그럼 이 진입 시점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도 봤을 때 결국에 만약 여기서 눌렸는데 이게 유지가 되면 나는 홀딩할 거라면 만약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겠죠. 지금 매수하는 일봉의 자리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가 눌릴 때 나는 눌릴 타이밍에 한번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이 단기 추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막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올라올 때 부분들에서 다시 이제 깨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건 이제 고가권 파동에서 단기 매매를 만약 노린다면 보겠지만 역시 빠질 때도 이 추세가 이 하락 부분에서 빨간 선을 타고 계속 내려오면 얘는 하락이에요. 최근에 뭐 대형주나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뭐 요즘에 많이 빠진 종목 있나요? 대형주들? 큰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을 여러분들은 틱 가지고 보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뭐 일분봉이라든지 일분봉에서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일분봉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만들어 둬 가지고 일분봉에서도 어느 자리가 유지가 되면 나는 보유를 하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놓고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요. 카카오는 거래가 계속적으로 없었네요. 이런 거는 분 차트나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1분봉이나 이런 분들 봤을 때도 이걸 변화하거나 상승하는 부분들이 딱히 지금 없는 상황으로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자리들 보면 계속적으로 빠졌을 때 일정 구간을 돌파를 하거나 이 녹색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저는 이제 대형주 같은 거를 만약 보면은 올라와서 어쨌든 이 녹색 바탕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이 추세선을 타고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 120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또 탄단 말이에요. 깨져. 이거부터는 관심을 좀 머리 아프게 봐야 되는 거고, 데드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추세선 계속 못 가고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만약 내가 매수를 한다면 이게 2평이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빠졌을 때 빠지면 2평 모이는 작업들을 할 거고, 모였다가 이제 올라오는 측면에서 배열도가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가는 부분으로 체크를 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2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트를 보실 때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준점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고, 오늘 윗꼬리 단 거 같은 거 같은 보면은 이제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아침에 그냥 바로 들어 올렸어요. 빨간 선이 깨지고 메이저가 이 노란색 선도 지지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탈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벌어지게 되면 이 폭도 당연히 커지겠죠. 선이니까. 폭이 커지니까 여기서 빨간선 기준점을 놓고 보다가 여기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남겨놓고 내가 수익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뭐 깨지고 옆으로 계속 기면서 고점을 낮추고 나서 이게 깨지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제 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나중에 내가 다시 매매를 한다면 다시 보더라도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수급이 발생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들에서 분차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오늘 기준이 많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단기 매매를 하실 때 그냥 무조건 난 몇 퍼센트 뭐 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몇 퍼센트라고 보는 거는 좀 약간 상대적인 게요. 어떤 거는 10,000원짜리는 두 튀기면 1%고요. 뭐 9,000원짜리는 10튀고 올라가야 1%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기보다는 일단 가격이나 어떤 지표를 볼 수 있는 어떤 참고의 자기만의 어떤 무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단기 매매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매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고 이제 매매하는 포인트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낼지, 여러분도 이제 오늘 밤에 자기 전에 한번 차트나 내가 매매했던 걸 한번 보면서 이거를 내가 얼마나 손해를 최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기회비용은 최소로 하면서 추세, 이번에 어떤 상승에 대한 추세에 대한 상승은 최대로 먹고 싶은 거, 이거를 기준점으로 놓고 분차트에 뭐 이 선도 넣어보고 저 선도 넣어보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기준을 하나씩 잡아서 앞으로의 매매, 올해 새해 이제 매매했을 때 매도 포인트는 좀 더 좀 스마트하고 기준점인 기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이 날 때 1%덜 손실 나고요. 수익 날 때 1% 더 수익 날 수 있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을 만들어 놔도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크게 차이 날지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